전라남도 구례, 곡성, 순창, 담양은 구곡 순담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장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세 노인이 27명이나 되는 순창군에 살고 계신 한봉임 어르신은 94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합니다. 할머니 계속 그렇게 허리 숙이고 계시면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 요것은 보통이요. 요것은 보통이요. 요것도 안 하면 더 못 살아. 요런 것이라 해야지. 다음 요것은 못 살아. 이 정도 일쯤이야 일도 아니라는 촌누는 평생 이렇게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자식 넷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어이쿠,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일을 멈추지 않는데요. 한봉임 어르신은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이렇게 밭일을 한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자식들은 같이 살자고 성화지만 어르신은 16세 시집와 78년이나 정부치고 산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걷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19로 노인회관이 문을 닫아 요즘에는 틈나는 대로 아들 집까지 먼 길을 걸어 다닙니다. 이야, 저 걸음걸이 힘찬 것 좀 보세요. 이제 저 30리길을 걸어오면 안 돼요. 저 신고 들어오고 게 버스 타고 오든가 나한테 전화를 하든가 그래야지 뭐 걸어서 다니고 오면 안 돼. 혹시라도 다칠까. 이제는 그래도 저 자식을 돌보듯 가지 말고 아들이 어머니를 챙깁니다. 산에 가지 마시오. 산에. 지방 산에 못 들어가. 지방 산에 못 있까요? 저번에도 그렇게 운동 온다고 꼭 산에 가불고 막 걸리면. 지금 저기 우리 어머니 사신 데가 인계인데 인계에서 여기까지가 12km 정도 돼요. 그것도 이제 뭐 알밤 같은 거 막 배낭에다 메고 그래갖고 도로에 지나가던 분이 신고해가지고 파출소 순경들이 싣고 오고 그랬어요. 아이고, 미. 5살 증손주 정도는 번쩍 들쳐업을 수 있는 어르신의 놀라운 체력. 몰라. 아니야? 아니야. 그래. 가. 젊은 시절부터 잔병치레도 거의 없었답니다. 안 무거워요 그렇게? 안 힘들어. 일만 하고 살아서 안지거는 그렇게 막 숨차고 그러더니. 그 흔한 혈압 당뇨약 한번 먹어본 적 없다는 한봉임 어르신. 어떻게 이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신기하네. 노화의 과정에서 면역세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설렘으로 37주를 보낸 한보람 씨 부부. 출산을 3주 정도 남겨뒀습니다. 때에 맞춰 달라지는 몸을 보면서 임신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고 합니다. 엄청 잘 움직였어. 애기 태명은 루비라고 지었어요. 루비. 네. 그래서 루비가 빨간 보석인데 이제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좀 태어나서 반짝반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었어요. 보람 씨는 10개월 가까이 태아를 품고 살면서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10분 이해했답니다. 일단은 이제 엄마가 돼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30여 년간 키워줬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뭐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나 이런 거 뭐 병원에 간다거나 하는 거를 되게 엄청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물려주셨던 것들을 저도 이제 똑같이 저희 태어나는 아기한테 잘 물려주고 싶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면역세포. 임신 5주째부터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한 주 한 주가 늘어나면서 가슴샘, 림프절, 편도 등에서 T세포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40주를 다 채우고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모든 준비를 마쳤나 봅니다. 진통이 시작돼 병원에 도착한 보람 씨. 시간이 갈수록 힘겨워집니다. 보람아 잘했어. 보람이 잘했어. 사실 출산 과정에서도 면역 세포가 작동하도록 우리 몸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질을 통과해 나오면서 유산균 샤워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에게 어쨌든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니까 뭐 힘들더라도 그 정도는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모는 혈액 내에 항체를 가지고 있고 이 항체를 태아한테 전달해줘서 신생아가 이미 태어났을 때는 이미 충분한 양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서 4주째에 이제 BCG 백신부터 접종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민방위 훈련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나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거죠. 생후 6개월까지는 엄마에게서 받은 면역세포로 별탈 없이 살아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질병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제부터 예방접종이 필요한데요. 생후 4주부터 24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접종이 15개나 된답니다. 지난해 5월에 태어난 새 쌍둥이. 엄마에게서 같은 선물을 받은 이들의 면역세포는 어떨까요? 새쌍둥이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일란성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형제자매 정도로 면역 체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인 경우는 많은 부분 비슷할 수 있지만 알려진 바로는 DNA는 동일해도 엄마 뱃속에서 일단 분리가 되고 거기서 각자의 개체로 성장해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역 체계가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출생 후에 여러 가지 그 식습관,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스트레스 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쌍둥이가 100일 기념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생후 100일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데요. 어느 정도 면역세포들이 자리를 잡아 세상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의미랍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마크 데이비스도 쌍둥이에게 주목했는데요.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 영향이 면역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8세에서 82세 사이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쌍둥이보다 나이 많은 쌍둥이들에게서 면역 체계의 격차가 더 컸다고 합니다. We should do this because I want to see what's the relative effect. How important is genetics in immunity versus environment? And basically, we found the environment is much more important. Early on, when you're born and have no, very little experience of
microbes, then genetics is very important. But as you get older and older, it's less and less important. And ultimately, we found that, especially the middle-aged people, we measured over 200 variables in the immune system. And 70% of them, there was no benefit of twins. 결국 면역의 관점에서도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때문에 면역을 키우려면 아기 때부터 더 많은 노출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환경이라는 숙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You land somewhere on the earth and you are immediately attacked by all the microbes that happen to be there. And if you're living in the swamp, that's one thing. If you're living in the North Pole, that's a different environment. And so the immune system is designed to be adaptive, just the way your brain. In fact, I think of the immune system as the sixth sense. You know, if you don't work with your environment, and you're dead. 네, 좋아요. 어깨 조금 더 내리시고. 좋아요. 두 번 더, 두 개 더.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장 다음으로 노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깨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몸을 가진 86의 서영갑 어르신. 그에게 근력 운동은 노화의 시계를 늦춘 1등 공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령 바디빌더로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어르신. 그가 운동을 시작한 건 몸에 노화가 감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예, 이 아령은 가보 1호입니다. 40년 역사를 가진 가보 1호입니다. 그 당시에 교직에 현직에 있을 때 하도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허리, 무릎. 그래서 이 아령을 하나 한 상을 구해서 흔들고 들었다가 놓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했더니 허리 아픈가 무릎 아픈가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는 가보 1호 아령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은 서영갑 어르신은 아령 하나로 시작해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는데요. 처음 바디빌더 대회에 나간 게 교장 정년을 1년 앞둔 64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니. 그에게 근육은 노년에 받은 뜻밖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엉짱 벅짱이 살길이다. 엉덩이 짝, 허벅지, 벅짱, 허벅지 짱. 그것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량이 많아야 당뇨가 있는 사람도 더 좋아지고 혈액순환, 심혈관 질환 예방, 모든 만병의 통째는 근육이다.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옳지. 그 약간 착 멈추면 좋지. 자 내리고. 근육 신봉자인 그는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아내도 꾸준한 운동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뇌경색이 됐을 때 팔다리 못 쓰고 그것도 못 했잖아. 화장실도 못 갔잖아. 태어나자마자 바로 근육 운동 내가 시켰지. 그 덕에 처음에 하기 싫어했지만 그거 했기 때문에 근육이 이 못 쓰는 근육, 이 못 쓰는 근육이 처음 살아나서 오늘처럼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하지요? 네, 감사하지요. 과연 그의 말대로 근육이 86 노인의 노화를 막고 면역 상태도 잘 유지하게끔 도왔는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서영갑 어르신은 근육 부자. 30대에 비해 80대는 근육량이 40% 정도 준다는데 어르신은 평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현역 선수를 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게 됩니까? 저는 주로 유산소 운동, 걷기. 아, 걷기 하는데 외출 하면 무조건 걷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르줌에 차고 걷기. 예. 저희 경우는 하루 3끼 밥, 아, 3공기씩. 예. 제철 과일, 제철 야채, 아, 그다음에 견과류 네. 전부입니다. 처음에 이제 서영경님을 뵐 때는 아,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그럴 거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전체적인 밸런스나 활력이나 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서영갑 어르신은 백혈구 수치도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균형 건강. 전체적인 건강 관리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서영갑 어르신은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근육은 중요합니다. 근육 부족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23.9배로 높다고 나왔는데요. 근육을 잃게 되면 모든 기저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거고요. 그 자체만으로서도 여러 질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만들고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600여 개의 근육. 이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들은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창의 장수마을 노인들의 근력은 어느 정도일까? 계속 하셔요, 어머니. 네. 둘. 직접 찾아가 그들의 운동 능력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순창 천하장사 94 한봉임 어르신은 물론 90의 양만석 어르신도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역시 근육 부자. 15년 전 큰 교통사고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네, 10초 걸리셨어요. 10초. 네. 자, 운동은 어떤 거 하십니까, 양만석 어르신? 운동은 별로 특별히 한 것은 없어요. 네. 그냥 돌아다니고 한 시간씩 앉았더라는 성질이라 아, 네. 뭐 하다못해 풀을 맨다든지 네. 우리 땅을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실까요? 시간으로 치면.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그 정도? 일을 꾸준히 하시네요. 양만석 어르신은 한평생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구들지고 누워있는 법이 없었답니다. 지금도 노상 걸어다니고 작은 일이라도 만들어 합니다. 닭을 키우고 계란을 걷어오는 것도 모두 양만석 어르신이 스스로 만든 일인데요. 매일 신선한 계란을 집어오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소시적에는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힘께나 쓰는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지금은 이제 요만하고 한참 때는 뭐 무서운 것이 없었지. 솔직히 이제 그전에는 초집이잖아요. 집을 엮어서 전부 나래로 해서 집을 였잖아. 그러면 그 세 다리를 놓고 그 날개장을 그 받아서 올리고 오는데 야찬 집은 내가 던져버렸어. 지붕으로 던져버려. 그만큼 이제 동네에서 알아줬어. 그냥 기운이 그렇게 시다고. 돌이켜보면 참 고단한 삶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가난이 그의 체력을 키워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이로 봐서요. 한 70 넘어서 80대도 변함이 별로 없었죠. 우리는. 그래갖고 이제 80이 넘어서 85세가 된 게로
이제 더 늙은 거예요. 이제 더 기운이 없고 이제 사방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연연이 들리네 이제 연연이 아픈 데 가서 생기고 이제는 아이고 이제 이만하면 이제 갈랑갑다 그렇게 그러고는 또 어느 정도 또 1년이 가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묻고 오고 그런데 90을 못 채울란가 하면 또 어떻게 또 90을 채우고 거부할 수 없는 몸의 노화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노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면역 세포 역시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가나이즈해서 저쪽에 면역학자 이원우 교수는 면역의 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고 그는 면역 노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20대와 60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형광 물질로 염색해 분포도를 추적하였는데요. 면역 세포의 생산량부터 구성비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7.16%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나이브 세포라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나이가 든 사람에서 굉장히 줄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젊은 사람이 38.4%인 것에 비해서 거의 뭐 5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죠. 세포를 교육시키는 흉선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중요한 백혈구인 T세포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고 노화된 T세포에서는 오작동이 많아졌습니다. 면역세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될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노화에 빠진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잘 반응을 못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반응을 해서 그 조절 기전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노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오작동이 바로 과도한 만성 염증 반응. 몸 곳곳에서 발현된 염증은 노인에게 많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킵니다. 염증이 영어로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노화가 영어로 에이징이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징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상징하는 용어는 좀 장난스러운 학술 용어인데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적응 면역, 후천 면역입니다. 이쪽은 약화가 되고요. 특히나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환이긴 하지만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은 선천 면역, 자연 면역입니다. 이쪽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좀 더 세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 면역에 좀 좋은 면으로서 세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안 좋은 질병적인 측면에서 염증 반응이 세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There is one thing that has come up is that there's a lot of chronic inflammation in aging. And people have talked about this for some years is in terms of chronic inflammation influencing the deterioration of cardiovascular function, increased cancer, increased autoimmunity. And I think that's part of why older people are at such risk. 그렇다 보니 노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꽤 있는데요. 전체 환자 중에 50대 이상의 장년층 환자가 60%를 차지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바로 윤순복 씨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대상포진입니다. 처음에 올 때 2주를 감기 몸살인 줄 알고 2주를 다녔는데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다가도 막 드러났었어요. 아파가지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게 뭐야. 면역력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는 동생한테 언니 놀러 오라 그래서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언니야 대장포진이야 그러더라고.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수포로 발현되는 심한 통증 질환. 때 아픈 점수가 그때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되셨나 한 요 정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본인이 여기 요 정도 되셨죠 이렇게 표정이 네. 요 정도 이렇게 아주 막 정말 암이 걸렸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냥 피부가 나오니까 내가 그때서 느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참고
걷기 어려운 통증에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앓는 수두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때 수두 앓을 때는 위에 그 오빠 언니 수두 앓아서 다 세 분이 갔대요. 아기 때. 그리고 이제 저죠. 윤순복 씨도 기억에는 없지만 가정력으로 봐서는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 발현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장년에 많아지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만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신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면역 반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엔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더욱 확대돼서 조직이나 아니면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고령층에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은 더 컸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이 생사를 나누느냐, 어떤 환자는 살고 어떤 환자는 돌아가시느냐.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은 고령자, 60세 이상,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뭐 암 환자, 뭐 비만과 같은 이런 면역 저하 상태의 이제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출발선부터가 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이제 늙은 군인들이 행동이 굼뜨고 이제 제때 대응 못하는 거랑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면역 노화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을 못한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도시의 삶은 무병장수의 꿈과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장수 노인들이 많은 농촌 생활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과연 그들에겐 어떤 비결이 있을까? 아흔까지 몸을 잘 관리한 양만석 어르신의 건강 비결부터 들여다볼까 합니다. 왜 얇게 드세요? 틀려갖고 잘 안 깨물어져. 어머니랑 아버님 다 못.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해드리면은 못 잡순 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가요. 뭐든지 잘게 썰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 매운 걸 못 잡수죠 잘. 그래서 하얗게 대부분 되게 보면 하얗게 많이 해요. 밥이 보약인 양만석 어르신 부부의 끼니는 며느리 신명숙 씨가 챙기는데요. 반찬 하나하나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배고프시겠네? 응? 배고프시겠어. 딱 봐도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한상인데요. 우리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데친 채소와 발효식품은 세계인도 주목한 건강식이죠. 김치를 이렇게 썰어주는 집이 없을 것이야 아마. 우리 집에는. 거기에 정성까지 보태졌으니 더 바랄 게 없는 한 끼입니다. 내가 개원 달래장, 달래간장. 이것도 내가 키운 배추. 계란. 닭도 내가 키워서 내가 계란 내 집에. 당신 싸갖고. 이 상을 차린 절반 이상의 공이 부지런한 양만석 어르신에게 있는 셈이네요. 마늘 다 까주시고 나는 요리만 하는 거. 그거 제가 18년도까지 제가 그때 정년을 했어요. 회사 다니고 아버님 어머님이 살림을 다 하시다가 이제 정년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살림을 한 것이지.
삼삼하게 해준 게 잡사.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도 양만석 어르신의 장수 비결이죠. 오, 삼시세끼.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왕성한 식욕.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양만석 어르신에겐 장수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몸과 마음을 달래려고 구강원에서 배운 시조 읊기. 문체부 장관상까지 받은 실력인데요. 하루 1시간 이상 시조를 읊으며 어르신은 폐활량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날린다고 합니다. 배심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하고 만사가 좋아. 94세 한봉임 어르신이 부지런히 또 어디를 가시는데요. 주간 부호센터도 노인회관도 문을 닫은 요즘은 자매처럼 지내는 이웃집 마실이 어르신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얼른 와.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왔다고 보면 좋지. 모두 혼자 사는 처지라 이렇게 둘셋이 모이면 그저 살가운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 놀러 오시면 좋아요, 할머니? 나 놀러 오면 좋냐고. 나 자네 집이 놀러 오면 좋냐고. 아 좋지라. 언제 안 것도 놀러 오지 뭐. 내가 오면 좋아라고. 내가 오면. 반가워? 반가워요? 너도 놀러 오시라 할머니. 노인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고립감, 외로움이라죠.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중요한데요. 서로 의지가지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어르신들에겐 활력을 부르는 비타민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만난 주접사니. 벌벌 똥망이랑 무서워. 그 집에 가서 내가 함께 놀고 저녁만도 놀다 집에 와서 자고 딴 집에 가면 그 집에는 생전 말이 없은 게 둘이 그렇고 여기 성지감매로 산 게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집이 있을 때는. 여기 안 갈 때는 그거가 단 데는 안 가. 여기 일을 놓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장수 노인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대나무를 베러 산으로 향하는 87의 서용구 어르신. 그는 뱃살 몇 개만 있으면 뚝딱 대바구니를 만들어내는 장인. 아내와 소일거리로 바구니 만드는 일을 합니다. 바구니 못 봤어, 방에? 방금 만들어 놓은 놈? 도시에서도 이것을 찾아서 쓴 사람도 써. 근데 여러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주스는 메주코가 삶은다고 그 삶으면은 뜨끈뜨끈하지. 그런 걸 바구니에다 풀면은 플라스틱 바구니 거기다가 풀면은 파란 물질이 분출돼갖고 그거에 부착이 돼. 그렇게 인체에 안 좋을 것은 사실 아니요? 어저께도 의사 선생님하고 그 얘기 이렇게 그 사실이라고. 그 좋은 것 만드신다고 어저께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부부는 60년 동안 바구니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요. 예전 같은 인기는 없지만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힘들어도 이 일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고스란히 겪고 살아온 가난한 집 가장. 집안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지만 서영구 어르신은 마을의 굳은 일까지 죄다 맡아 했답니다. 우리 산석 산 것은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 우리 세대에 90세 거의 된 사람들, 90세 된 사람들 모두 이 사람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겪고 살았어. 몇 해 전 노인회장으로 감사패를 받은 게 큰 자랑이신 서영구 어르신에게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살 일이 아니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항시 살아야 그 사람 앞길도 좋지. 남의 것을 욕구를 내고 남의 것을 그냥 욕심을 부리고 이라고 살 일도 아니여.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좀 손해난다 하고 살면은 그것이 그 즉시는 안 돌아와도 언젠가는 내 일생에 살아가면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연히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냐. 정직, 오직 정직. 정직이면 다 들어가고 그래. 아, 저희는 저런 사람 참 뽐받을 만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래서 더 오래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직원이 살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어요. 장수 마을을 다니며 수십 년간 장수 노인 연구를 해온 노화 연구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도 장수 노인들에게 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세 어르신들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누가 말하는 무엇을 먹고 장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먹는다라는 것은 그 변수의 극히 일부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장수라는 것은 집짓기 모델을 내가 이제 발표를 했죠. 예를 들면 바닥이 튼튼해야 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하고 지붕이 튼튼해야 한다. 그럼 바닥에는 뭐 유전자, 남자, 여자, 성격, 환경, 생태, 그다음에 지붕은 사회 안전망, 뭐 의료 보험 같은 거, 그다음에 기둥 요건은 내가 영양, 운동, 무슨 관계, 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양이는 그 중에 한 부분밖에, 한 기둥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먹어가지고 사람이 장수할 수 있다, 그건 네버. 그러나 그런 것을 해칠 수는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 먹으면.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아까 말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영양,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관계, 그다음에 참여 이런 걸 다 같이 어우러져 가야 하는 거죠. 진귀한 건 늘 사소한 일상에 숨어 있다고 했던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면역 노화를 늦추는 비밀입니다.